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동적 데이터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크로 VBA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특정 표에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동적 데이터 시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엑셀 개발 도구에 있는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엑셀 데이터에서 동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엑셀의 표 기능과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기능 두 가지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기능을 이용해서 동적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표와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컨트롤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추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강의 시청하시면서 혹은 시청하신 후에 예제 파일 활용해가지고 실습 한번 따라해보시고 실습 완성 파일도 같이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시트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서울시 개인주택 거래 현황이라는 표와 이 밑에 각 구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량식을 미리 삽입해놨습니다. 보시면 여기 행정구역이라고 이 오른쪽 셀이 비어 있는데, 여기는 이 위에 있는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이 행정구역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 연도 옆에 각 구의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때 로우 데이터 시트가 따로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를 하나 따로 만든다 그러면 시트가 각각 분리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예시를 조금 원활하게 따라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시트에서 작업해보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행정구역 오른쪽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탭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 나타나면은 제한 대상을 모든 값에서 목록으로 바꿔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본 클릭해 주시고, 여기 B3셀의 종로구부터 쭉 드래그해서 Z3셀에 있는 강동구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클릭하면은 이렇게 행정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처음에 있는 종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행정구역을 선택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쭉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 조합해가지고 수식을 입력을 해서 이 행정구역 선택됨에 따라서 여기에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한번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 매치 함수 같이 사용하기 전에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이 종로구라는 글자가 가져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가장 먼저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탭, 그리고 어레이는 여기 전체 범위가 돼야 됩니다. 이 전체 범위 B3셀에서부터 Z18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콤마, 그리고 로우넘입니다. 로우넘인데, 로우는 행이니까 여기서 일단 숫자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첫 번째죠. 첫 번째니까 1, 콤마, 그리고 컬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습니다. 1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은 종로구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치 함수를 활용해서 이 행정구역 바뀜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가져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각 행정구역은 이렇게 열 단위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 함수에서 이 컬럼넘 인수를 먼저 수정해 보겠습니다. 1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매치 입력해 주시고 탭, 룩업 밸류입니다. 찾을 값이니까 종로구 클릭을 해주시고요.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죠. 찾을 범위인데 이 표에서 윗부분에 있는 이 행정구역만 선택되면 되니까 여기 종로구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끝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니까 0 입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괄호 닫고, 이 부분은 고정돼야겠죠. F4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엔터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행정구역 종로구로 돼 있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용산구로 바꿔주면 용산구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동대문구 바꿔주면 동대문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종로구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이 로우넘 인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쭉 드래그해서 채우면은 뭐가 바뀔지 생각을 해보면은 열이 아니라 행이 바뀌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때는 로우 함수를 사용해
활용해가지고 채우기 핸들이 채워짐에 따라서 이 로우 넘 인수가 바뀔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로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탭, 그리고 로우 함수는 레퍼런스만 있으니까 괄호 바로 닫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바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행이 바뀜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엔터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 로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로우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자 21이 나오는데, 자, 여기 3행 같은 경우에는 몇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우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3이 나타나는데, 여기 21에서 3을 빼가지고 그냥 18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로우 넘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1행이니까 이 첫 번째 있는 걸 반환 받으려면 몇이다? 마이너스 20을 해서 여기가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로구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상복귀 시켜주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1행이고 여기는 3행이지만 2행 번호에서 2행 번호를 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어레이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21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이 나와야 되는 20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우넘 인수의 이 로우 함수 뒤에다가 마이너스 20을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종로구가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어레이도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줘서 채우기 핸들 채웠을 때 데이터 이상 없이 나타나도록 처리해 주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채우기 핸들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은 여기 옵션 버튼 누르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종로구에 913534 913534 맞게 나타나고, 종로구를 중구로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삽입 차트 입력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행정구역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자, 동대문구 하면은 동대문구로 데이터 바뀌고 동대문구로 바뀌는 동적 데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기능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특정 표에서 특정 데이터 열이나 혹은 특정 데이터 행을 가져올 때 사용하면 유용하고요. 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에 따라서 표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대시보드 같은 시트에서 활용하기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동적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개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설명 적어놨으니까 이 개발 도구 탭 활성화 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 그리고 삽입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롤 막대가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 클릭해 주시고, 자,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M3셀부터 Q4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장별 생산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날짜가 1단위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일자별로 확인할 게 아니라 각 주차별로 끊어서 볼 건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 날짜가 주차별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삽입하는 차트도 주차별로 바뀌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스크롤 컨트롤 움직임에 따라서 주차별로 이 날짜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컨트롤을 움직일 때마다 날짜는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을 한번 수정을 해볼 텐데요. 자,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서식 들어가서 이렇게 컨트롤 서식이 나타나면은, 자, 최소값 0주차는 없으니까 여기 1로 입력을 해주고요. 최대값은 100, 그리고 증분 변경은 7일 단위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7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셀 연결 클릭을 해주시고 이 셀은 바로 아래에 있는 M4셀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확인. 자, 스크롤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삽입하게 되면은 이 버튼 누름에 따라서 7단위로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1단위로 바뀝니다. 이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스핀 단추가 있는데, 자, 이 스핀 단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이 스핀 단추는 자, 컨트롤 서식 1 그리고 최대값은 100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증분 변경 7로 한 다음에 자, 셀 연결 이렇게 N4셀 클릭을 해주시고, 자, 확인.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함에 따라서 7단위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잘라내고 삭제를 해주고 이 스크롤 컨트롤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런 컨트롤은 여러분들 이 컨트롤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 찾아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 스크롤 컨트롤 이용 안 하셔도 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에서 이 숫자에 맞는 행 번호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공장별 생산 현황에서 이 날짜를 이 숫자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인덱스 매치가 아니라 인덱스 함수만 사용합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떤 범위에서 열번호와 행번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데이터가 맞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열이나 행을 가져오는 작업은 없기 때문에 인덱스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선 확인해보면 등호 입력해주시고 여기 인덱스 입력해주고 탭 어레이는 이 가장 윗부분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A4셀부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콤마, 자, 그리고 로우넘 1, 컬럼넘 1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가져와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이렇게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같은 시트에서 작업하지만은 꼭 같은 시트가 아니라 대시보드에서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로우넘 먼저 입력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컬럼넘 먼저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컬럼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가 G열인데 이 G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 함수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7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컬럼넘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컬럼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괄호 닫고, 자, 마이너스, 자, 7 나왔으니까 여기는 첫 번째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해주면 되겠죠. 6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채우기들 채우기 전에 여기 어레이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우면은 에러가 났는데 이거 날짜 형식이니까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면은, 자, 217, 274, 281, 274 가져와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채우기 핸들을 행방향으로 채웠을 때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도 다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1을 바꿔줘야 되는데 1은 지워주시고, 자, 이 숫자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번호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M4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참조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는 지금 맞게 나왔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채워보면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왜? 이 M4가 지금 1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 채워진 데이터들도 다 M4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꾸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 함수 사용을 해줘야 되고 괄호 닫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네 번째 행이니까 지금 M4가 1이고 4를 더하면은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해서 1이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채울 때마다 이 숫자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 로우 함수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고, 자,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자, 에러는 지금 당장은 무시하고요. 자,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면은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가져와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가져와줬고, 이렇게 컨트롤 버튼 클릭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삽입 탭, 막대 차트, 그리고 묶음 막대 차트로 표현을 해주고, 자, 이렇게 Alt 눌러가지고 표를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바뀜에 따라서 차트도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주차별 생산 현황을 제목에도 같이 입력을 해주고 싶은데,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일단 인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1 다음에 일주일 뒤로 가면 여기는 숫자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이거를 7로 나눠서 주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7로 나눈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1주차가 가져와질까요? 자, 엔터 눌러보면 0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인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1일부터 6일까지는 그냥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일부터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플러스 1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 1일부터 이렇게 6일까지는 1주차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M%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 주차 생산 현황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 제목 없으면 클릭해 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여기 클릭,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은 7일 단위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도 데이터가 같이 따라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표시된 거는 홈 탭에서 이 글꼴 그리고 글자 색깔을 이렇게 투명한 색깔로 바꿔주면은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전제품 발주 현황 시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입력된 시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대시보드나 동적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실제로 이런 로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전 예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표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삽입 탭 클릭하시고 여기 표 그룹에 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머리글 포함 확인해 주신 다음에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표 이름은 자 매출표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매출표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 데이터 바탕으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표 형태로 만들어 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삽입 그리고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표는 지금 매출표가 선택된 것 확인할 수 있고, 새 워크시트 그리고 확인 클릭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작업창과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작업 영역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우선 우리가 동적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이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마치 동적 데이터인 것처럼 확인하는 방법을 일단 잠깐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항상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표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자 주문 일자가 있고, 자 제조사 모델명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제품 분류가 있고, 총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주 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점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냐, 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값을 보고 또 이런 데이터를 어떤 분류에 따라서 필터링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자, 우선 발주 담당을 이렇게 행으로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주 담당자들이 나타나고, 이 담당자들별로 어떤 지점에 어떤 물건을 얼만큼 팔았는지를 표시를 하려면, 자, 여기 지점을 발주 담당 아래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제품 분류를 열로 놓습니다. 그리고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총액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각 담당자별 지점마다 어떤 제품을 얼만큼 팔았는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자, 이 합계 총액 같은 경우에는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그리고 통화를 클릭해서 원 단위로 바꿔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피벗팅한 테이블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필터에다가 지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강원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각 지역별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각 지역별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만 보면은 어떤 기간에서부터 어떤 기간까지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하기가 힘든데, 이럴 때는 슬라이서를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피벗 테이블 분석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필터 그룹에 이 슬라이서 삽입 클릭을 해주시고, 슬라이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일단 지역이 있고요, 지점이 있고요, 지불 발송 형태 그리고 주문 일자, 이렇게 5개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주문 일자가 나타나는데, 자, 주문 일자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자, 지역, 지점, 지불 형태, 발송 형태가 있는데, 자, 주문 일자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날짜인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딜리트 눌러주시고 다시 피벗 테이블 분석 들어가서 시간 표시 막대를 삽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 데이터로 돼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문 일자 클릭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주문 일자는 이렇게 Alt 누른 상태에서 가장 상단에 배치를 해서 주문 일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자, 지역은 여기, 그리고 지점은 여기, 이렇게 지불도 여기 이렇게 아래에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슬라이서랑 시간 표시 막대만 해도 스크롤을 내려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자, 이럴 때는 자, 지역은 약간 너부대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점도 약간 너부대대하게 이렇게 Alt 눌러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클릭해 주시고요. 슬라이서 탭 들어가면은 여기 단추에 열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2개 열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4개 해볼까요? 4개 하면 이런 식으로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 지불 이거는 어차피 2개 있으니까 열 2개로 바꿔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송 형태도 열을 2개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불도 Alt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좀 아래가 잘렸네요. 자, 발송 형태도 Alt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오른쪽 영역에 모든 주문 일자와 지역과 지점 그리고 지불 형태, 발송 형태까지 다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슬라이서는 기본적으로 필터 기능을 단추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강원에 해당하는 강릉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주 눌러보면 서귀포만, 서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서울 본점이랑 마포점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이 두 개만 선택된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주문 일자도 2021년 이렇게 월 단위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주면은 원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총액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필터 삭제 클릭하면은 전체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도 클릭하면은 지역 모드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죠. 지점도 클릭, 그러면은 다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피버팅하고 슬라이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편에는 이렇게 담당 사원별 발주 수금 현황 조회라는 표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담당 사원별로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월을 선택해서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급 유무나 현금 유무도 확인을 해서 각 사원별로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동적 데이터 시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바로 다음 편 업로드되는 날짜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자,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에는 지금 이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예습하신다고 하면은 예습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영상 참조해서 실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